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교재의 51쪽 10번 개발인 허가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거기 보시고. 자, 개발이 허가 대상. 자, 여기에는 이제 개발 행위가 무엇이고, 자,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어떤 절차에 따라 받을 건지, 또 허가받지 않는 개발 행위는 어떤 건지, 자,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받기 위한 기준이 어떤 건지 등등 이런 내용 중심으로 배웁니다. 시험에서는 한 여기서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은 교재에 59조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59조에 그거는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57쪽에 보시면은 4번에 공공시설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내리 3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자, 또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것이 62쪽 보시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찾았습니까? 그것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자, 주의하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는 51쪽에 개발이 허가 대상으로 갑시다. 자, 개발 행위. 자, 개발 행위는 6가지 행위를 말하죠. 첫째,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둔 행위, 물건 적치. 자, 이 6가지 행위를 개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6가지 행위를 하려면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야 되느냐? 허가받아서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자, 허가를 받는데 허가는 자, 이런 행위를 필지별로 했을 때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이런 사업에 의한 자,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왜? 사업은 규모가 크죠.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일일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 하기 때문에 자, 일일이 허가받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자주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원칙, 자, 그게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게 밑줄 치시고, 자, 그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않고라는 말 밑줄 쳤어요. 도시공객 사업이란 말 위에 썼어요. 그건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 X. 자, 그래서 도시공객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의하지 않고, 다음의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 밑줄 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 행위가 박스에 방갈로 1번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라고 나가 있죠. 건물 짓는 거, 공작물, 다리나 교량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도 개발 행위고. 자, 2번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조치고,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쌓아둘 때 허가 받는 곳은 어디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은 해당됩니까? 안 되죠. 그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것도 해당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물건 쌓아둘 때는 허가 안 받는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물건 사둘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이 건축물은 전에는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구분 없이 모든 건축물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에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사둘 때 허가 받아라 이 뜻이죠. 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전에는 그러면 사용 승인 받지 않는 건축물들, 가건물들 이런 건물들 있죠. 그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은 뜻이 갈로 뛰어넘으시고 화살표 보시면 절토, 땅을 깎는다는 뜻이고, 성토, 흙 삭기를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정지, 울퉁불퉁한 것을 바르게 고르는 거죠. 땅 고르기를 한다는 뜻이고, 자, 포장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것을 덮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공수면, 바다 같은 것을 매립하는 이 5가지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다 합니다. 그럼 이런 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로서 허가받아서 해라 뜻이죠. 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제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합니다. 자, 우리가 경작하려면 땅을 파거나 덮어야 되죠. 자, 그럴 때도 허가받아라면 농사 짓지 마라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모두 다 허가받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려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 지력 정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라는 건 새 흙 넣기죠. 그 다음에 환토, 흙 바꾸기죠. 자, 그 다음에 정지, 땅 고르기 또는 양수, 배수 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마라 이 뜻이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형질 변경을 말하는데, 자, 밑에 조그마한 동그라미 1, 2, 3, 4 있죠. 그게 해당되면 안 돼요. 그럼 동그라미 1, 2, 3, 4를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그거는 허가를 어떻습니까? 받아야 되는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의 경작한 형질 변경일 때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인접 토지의 관계, 물을 대는 거, 배수, 물 빼는 거,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 뜻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재활용 골재, 사업상 폐토양, 무기성 온이. 무기성 온이라는 것은 오염된 흙을 말하죠. 수질 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할 경우에는 허가받아라. 단, 다음에 줄칩니다. 농지 개량에 따른 성토는 어떤다?
재배. 그거는 이제 줄치고 옆에다 끌어다가 자, 허가 X라고 쓰시면 돼요. 농지 개량에 따른 성토일 때는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갈로 안에 밑줄 칩니다.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제외라고 들어가 있죠. 줄치고 끌어다가 옆에다 씁니다. 허가 X.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옹벽 설치 갈로 뛰어넘으시고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될 경우, 자, 옹벽을 설치합니다. 경작용 행질 변경하면서 옹벽 설치한다든지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될 때는 허가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만 다음은 보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들이 최근 시험에 물어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허가를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잘 구분해야 되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네 번째 토석 채취, 자,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채취하는 것도 개발행위소 허가 대상이고, 자, 방갈로 다섯 번째, 다음의 토지 분할,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제하고, 그건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밑에 세 가지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아라 이 뜻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있는 자, 한 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 이하 또는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게 분할하는 것은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상으로 분할한다. 허가 받는다, 허가 받지 않는다? 안 받아요. 토지 분할은 작게 분할하는 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크게 분할하는 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작은 분할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하 미만 분할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상 분할일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거 보세요. 건축법의 대지 제한 분할 면적 미만이라 들어가 있죠. 미만. 이상하면 틀리겠죠.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뭐 5, 6월 달쯤 되면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떨 때 쓰는 건지.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6가지 개발에 대해서는 허가받는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까만 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줄칩니다. 다음의 경미한 변경일 때는 자, 허가 없이 통지만 하면 돼요. 자, 경미한 변경일 때는 허가 없이 뭐만 한다? 통지만 합니다. 1번에 줄칩니다. 사업기간을 단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경미한 것이지만 허가 없이 통지만 하면 돼요. 단축 반대말이 뭡니까? 연장이죠. 옆에 쓰세요. 연장일 때는 허가요. 자,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단축할 때는 허가 없이 통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에 줄칩니다.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축소를 한다든지 또 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 갈로 떼어넘으시고 또는 토석 채취량을 5% 범위 안에 축소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만 합니다. 그럼 축소 받는 말이 뭐예요? 옆에다 쓰면 되죠. 확대일 때는 허가요. 그래서 단축이냐 연장이냐 여기는 축소냐 확대냐 이걸 물어봐요. 자, 단축이나 축소일 때는 허가 없이 통지하면 되죠. 그런데 연장이나 확대할 때는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갈로 3, 4, 5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라다가 있죠. 그것도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예외. 자,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해당될 때는 허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죠. 1번의 줄치입니다. 재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해도 됩니다. 단 이거는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2번에 자 줄치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정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연결 변경은 허가 없이 해야 됩니다. 왜? 건축법상 신고하고 개축, 재축, 정축을 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해도 됩니다. 3번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하는데 자 여기에는 밑줄 친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번 밑줄 칩니다. 건축물 건축. 자 갈로 안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은 허가 없이 해라. 건축법상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또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 뭐 한두 평짜리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그런 것은 그냥 지어라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방갈로 2번에 자, 한 칸, 두 칸, 셋째 칸에 내려오시고 자, 거기에 줄칩니다.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허가 없이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녹지나 관리나 농림지역에 우리 비닐하우스 설치하죠. 그건 허가 없이 해라. 자, 갈로 안에는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자, 양식업 하기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 그는 허가 받아라는 뜻이에요. 옆에다 허가요라고 써요. 양식장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갈 때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육상으로 양식장으로 한정했죠. 지금은 양식장이니까 모든 양식장. 예. 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연결 변경. 자, 첫 번째 거 줄칩니다. 높이 깊이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까지는 허가 없이 해야 됩니다. 자, 땅을 50cm 정도 판다든지 덮는다든지 정지 고르는 것은 허가 없이 해라. 옆에 포장이라고 되어 있죠. 포장 옆에 끌어다가 쓰세요. 허가요. 포장은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메모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칸 더 내려오시면은 줄칩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약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연결 변경은 허가 없이 해야 됩니다. 이미 조성이 끝난 대지예요. 그게 건축물이나 공약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조금 파거나 덮는 건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이.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줄칩니다. 국가 지자체가 자, 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자, 거기에 행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해야 됩니다. 국가 지자체가 하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방갈로 자, 5번에 토지 분할로 내려갑니다. 자, 그게 두 번째 토지 일부를 자,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을 자,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 없이 해야 됩니다. 이거 법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저는 공공용지, 공용지로 한정시켰는데 지금은 다르죠? 국유지, 공유지로 한다든지 범위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 자, 사용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이. 이런 거는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마지막 줄에 있는 거 토지일부가 도시공개시설로서 지정되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 분할은 허가 없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너비 5m 이하로 자, 분할된 토지의 분할자 면적 이상으로 분할이 해놨죠.
그래서 이상분할일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자, 그런 점에 밑줄 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밑줄 안 친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묻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허가 절차로 갑시다. 허가 절차. 자, 자, 이와 같은 6가지 우리가 개발 행위를 자 하려는 자가 있겠죠. 자, 이를 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허가 신청서에는 첨부되어야 할 계획서가 있죠. 자, 그래서 4가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첫째, 기반 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그 다음에 위해, 방지에 관한 계획서, 자,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서, 경관과 조경에 관한 계획서,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줄여서 기위 한조에 관한 계획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할 때 제출해야 돼요. 자,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제출하면은 허가권자는 자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허가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반적 기준. 자, 5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부 기준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 자, 수십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 시험에 다 놓았어요, 다. 자, 그리고 이런 기준에 자 적합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15일 내에 부적합하면은 뭘 합니까? 불허가를 하고, 적합하면은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허가든 허가든 반드시 서면으로 아니면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구두로는 안 돼요. 자, 허가를 할 때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과 조경을 조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위 한조 조치를 딱 할 것을 조건으로. 또 이런 기위 한조에 대한 조치를 이행을 반드시 시킬 필요 있을 때는 이행 담보로서 이행, 보증금, 예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이제 받았어요. 그럼 착공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이 절차가 끝납니다. 이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1번에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줄칩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 그 줄 쳤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계획서를 제출해라. 자, 이 2가지는 이제 개발 여건을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 2가지는 공사 중에 필요하니까 제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것은 어느 미개발지.
자, 뭐 여기에 도로가 흘러가는데 이 미개발지 여기에다가 자, 개발행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첫째 진입도가 있어야 되겠죠. 또 수도도 있어야 되겠죠. 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뭐 전기도 있어야 되죠. 이런 미개발지 이런 시설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자, 그럼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부릅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이런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그게 필요한 용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 계획서를 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 학원이 있는 이 주변에 개발행위 합니다. 이 주변에는 냅니까? 여기는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여기 다 있잖아. 제출할 거. 그래서 저 산이라든지 아니면 저 아무 개발 안 된 미개발지에는 이런 시설이 없죠. 그걸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이 미개발지를 우리가 개발 가치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를 하면은 저런 미개발지를 처분해 달라고 연락 오죠. 중개해 달라 합니다. 그 가서 봐야 돼. 미개발지. 뭘 봐야 돼요? 이거 봐라 이 뜻이 이거. 자, 가서 땅 주인이 뭐 자기는 받고 싶은 대로 부르죠. 예, 그래서 한 5억 부른다. 5억에 팔아달라.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진입도로도 없고 수도도 없고 하수도 전기 이런 시설이 아예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여기 개발하려면 이거 다 갖춰야 되죠.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5억을 가지고는 팔기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땅주인이 스스로 땅값을 내리죠. 예. 자, 그럴 뜻이다 이 뜻이요. 그다음 두 번째 거, 자 위해방 조치. 자 여기에 경사지에 여기에는 도로나 전기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에 개발 행위를 하겠다 이 뜻이요. 자 그럼 여기 개발을 하면은 땅을 이만큼 절개시켜야 되죠. 예, 그러면 절개된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 사야 돼요? 축대 같은 거 사줘야 되죠. 거기 위해 방지 조치다 이 뜻이요. 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축대를 샀는데, 자, 그 길이가 한 200m, 땅이 산 허리를 자르기 때문에 한 200m, 몇백 m 정도 되는 축대를 사야 됩니다. 토목공사. 자, 그러면 저런 축대 사는 위한 토목공사가 몇백 m 같으면은, 예, 수십억, 100억 이래 들어요. 그런데 땅 주인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집 부르고 싶은데 부르죠. 예, 그러면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 축대 안 사면은 여기 개발 못 합니다. 그래서 축대 사는 비용이 수십억 이상 드는데 땅값을 부른 대로 부르시면은 안 팔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런 땅 삽니까? 안 사죠. 예. 자, 이런 조치가 있어야 자, 우리가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미개발지의 뭘 본다? 개발 가치를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공사 중에 환경오염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내고 공사 끝나면 조경 같은 거 해야 되죠. 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내라 뜻이에요. 이 필요하면 이런 걸 첨부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줄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다. 줄쳤습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디예요? 주거상업공업지구죠. 이런 기반시설 다 있죠. 여기는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 허가 처분, 처분기간 줄칩니다.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부터 15일 내 알려야 합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라는 것은 이메일을 말합니다. 이메일. 그 이메일로 알려주라. 서면이나. 자,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자 의견을 들어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도
자, 7번이나 나왔으면 상당히 자주 논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놓을 때 이래 놓습니다. 자, 여기에 옹벽을 설치할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옹벽을 설치할 조건을 허가했다. 옹벽이 위해방 조치죠. 살짝 바꿔 묻습니다.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 기반이 3죠. 나무를 심을 조건. 조경이다. 이게 그대로 안 묻습니다. 내용을 바꿔서 물어요. 자, 그 다음. 이행보증금 예치 봅시다.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작부, 이해방지, 환경방지, 경관, 조경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둘째입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조례가정하는 공공단체는 예치 대상에서도 다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축대 같은 건 저는 반드시 설치해야 자, 여기에 안전사고가 재해가 안 일어나죠. 그럴 때는 자, 조건부 허가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예측해도 합니다. 그럼 저 축대를 쌓으면은 이 돈을 다시 돌려줘요. 예. 단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치 사유 박스에 1, 2, 3, 4, 5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밑에 하살표. 자, 줄칩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위 한조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에 얼마가 되도록 20% 이내가 되도록 예측합니다. 그 이후 산지에서라는 말 그는 이하는 보실 거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하살표. 줄칩니다.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해 줍니다. 그럼 축대를 산 조건을 이행보증금 예측했다. 자, 중공검사 해보니까 축대 사줬죠? 그럼 반환해 줍니다. 자, 상원의 의견 청취 및 심의는 자,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왔어요. 자, 우리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허가권자가 자, 일반적 기준이 5가지, 세부 기준 3가지, 구체적 기준에 부합했을 때 허가를 해줍니다. 자, 먼저 1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 자, 5가지가 있어요. 1번 줄칩니다. 형질 변경 면적이 다음 구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 준다. 다만 보실 거 없고 박스 안에 들어가시면은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1만 정도 미만이라고 해놨죠. 자, 그 다음 공업지역은 3만 정도 미만, 보존녹지는 5천 정도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은 3만 정도 미만, 자, 그리고 농림지역 3만 정도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정도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건 암기 프린트 있죠?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봅니다. 자, 그 기준 미만일 때 개인의 개발 범위에 해당됩니다. 개발 범위로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무한대 개발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준 있죠? 그 기준 미만으로 분할해야 돼요. 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또 중개업을 한다. 자, 주거지역에 1만 정도 미만이라고 해놨죠. 9,999제곱미터 정확하게 3,000평만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0제곱미터 넘어가죠. 이상이 된다. 허가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개인적으로 무한대 개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이상이 될 때는 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니면 자 사업자가 되어야 개발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으로 난 개발하고 싶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사업자가 돼야 돼요. 자 심의 거쳐 허가 받는 거는 이거는 허가 안 해줍니다. 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있을 때만 심의 거쳐 허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준 이상으로 내가 중개업하다가 돈을 좀 모았어요. 내가 이제 개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기준 이상으로 대부분 다 개발하겠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사업자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문제풀이 보시고 양갈로 이번에 두 번째 일반적 기준에 줄을 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허가해 줍니다. 세 번째 기준 줄 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자, 네 번째 줄 칩니다. 주변적의 토종 실태, 토종 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다섯 번째, 자,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 쳤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일반적 기준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부 기준이 있어요. 자, 위항에 따라 허가의 기준은 자, 지역의 특성, 자, 지역의 개발 사항,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대통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놨는데 1번 시가화 용도 줄치고 시가화 용도라는 것은 시가지를 만들 수 있는 용도니까 개발할 수 있는 용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그다음 그냥 보세요. 토종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다음 줄칩니다. 용도적 제한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화 용도에 따라 허가해 줍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개발하게 할 때는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허가해 주겠다. 자, 유보 용도. 개발할 수도 있는 반면에 개발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줄칩니다.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자, 유보 용도로 허가해 준다 이 뜻이죠. 자, 그다음 보전 용도. 개발할 수 없는 용도로 허가해야 돼요. 자, 도시의 심의를 통하여 줄칩니다.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일 경우에 자, 보전 용도로 허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외우려 하지 말고. 자, 딱 주의할 거는 유보 용도에 생산 관리 지역이 들어가 있죠. 보존 용도 지역에는 생산 녹지 지역이 있죠. 그 두 가지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생산 녹지는 울산 공항 옆에 있는 논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산관리 지역은 울산 시내 벗어난 변두리 지역의 논밭입니다. 어디가 더 개발된다는 뜻이에요? 울산 공항 쪽에서 개발이 더 된다는 거예요. 자, 울산 시내 벗어난 저 시골 가까이 있는 변두리가 개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보고도 답을 못 하네요. 변두리가 개발된다는 뜻이에요. 울산공항 옆은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전 용도에 생산 녹지가 들어가죠. 유보 용도에 뭐가 들어간다? 생산 관리가 들어가요. 자, 그렇게 그거 딱 구분하면 돼요. 예. 자, 그 밑에 박스 내용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기준인데 이거는 제가 시험에 넣었던 것만 딱 소개하고 나머지 다 거두절미했습니다. 왜? 이 표가 4페이지쯤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놓으면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춥니다. 어떻게 맞춰? 한 번 보도 기억 안 나는데 10번 보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맞춰? 그래서 전에 제가 뭐 늘 이야기하는 건 40문제 중에 우리 33회 시험 있죠? 기준했을 때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게 몇 개다? 25개고 15개는 절대로 못 맞춥니다. 저런 부분에서 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소개되어 있느냐? 소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냈어 이거? 제발 떨어지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하내동해가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부하내동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거 풀어보려고 용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떨어지쁘죠? 예. 자, 이거 푸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1분 만에 푸는데 이거는 한 문제 잡고 얼마? 예, 5분씩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 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5문제만 내가 풀 수 있는 거 딱 푸시고 1, 2, 3, 4, 5 중에서 나는 2번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15문제 전부 다 몇 번?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2번 치고 덮으세요. 뭘 자꾸 봐. 본다고 뭐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덮어버리고 하면 몇 점 나오느냐? 70점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70점. 내가 이거 한 풀어보려고 읽어보는 사람 있죠. 하나 읽으면 5점씩 떨어질 겁니다. 한 10개 읽어보면 과락이 나와버려요. 그럼 또 와야 되죠. 피곤합니다. 제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절대로 못 풉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70페이지로 정리해 주죠. 자, 정리해 주면 이 문제는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거 많이 읽으면 빨리 하게 합니다. 빨리 하게 하고 이걸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15문제는 확실히 문제 딱 읽는 순간 이거는 여기 없는 거다. 알죠? 푼다 안 푼다? 안 풀지. 그 빨리빨리 판단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70페이지만 열심히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어두면은 15문제 내가 못 푸는 문제는 바로 다 체크됩니다. 자, 그런 거 싹 빼뿌리고 풀 수 있는 거 딱 풀면 한 25개 풀어요. 그래서 제일 작게 놓은 뭐는 하나 15개 쭉 해버리고 덮으면 30분 만에 시험이 끝나죠.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와요. 아, 합격하겠구나 내가. 알겠습니까? 아, 저거 잡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신적인 충격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하면서 뭐라느냐. 야, 니 2번 친 거 이거 바꿔라. 3번으로. 머릿속에서 막 작용하죠. 2번 했으면은 맞출 쓸 건데 괜히 바꾸는 바람에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점수 안 온단 말이에요. 떨어집니다. 공법은 다른 과목하고 다릅니다. 워낙 방대한 데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내 40문제 다 풀어보고 맞추려고 한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책에 없는 내용 15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자 맞추시면 돼요.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이 이거 정리해 줄 때까지 뭐만 하면 돼요? 이해 많이 하세요. 공법을 뭘 해야 된다?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정리해 줬을 때 효과가 뭐가 됩니까? 배가가 됩니다. 이해가 많이 돼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는 70점만 받아라 했는데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돼버리니까 전혀 모르는 문제도 풀리더라는 거예요. 공법이 무슨 뜻이다. 여기 노는 말이 무슨 뜻이다. 이해가 돼 있으니까 처음 보는 문제도 이해가 돼 있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 자기가 30개 이상만 풀었다.
그럼 이분은 몇 점 나온다? 90점 나옵니다. 네. 아시겠어요? 30개 이상만 풀면 90점 나와요. 그래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몇 점만 받으면 된다. 네. 내 목표는 70점.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5, 6월 달에 기출문제 있죠?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자,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그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려면은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나올 때는 주로 특별한 사유를 시험에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제한권자 봅시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행군수는 줄칩니다. 중앙,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몇 년 제한한다? 3년. 심의 거쳐서 제한해야 되죠. 자, 아래 2항의 줄칩니다. 3호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 제한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2년 연장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안 거치죠. 그걸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그냥 봅시다. 간보 국토교통장관은 또 공보 시도지사는 에게 제한지역, 사유, 제한 대상행위, 제한기간을 자, 미리 고시해야 되고 제한권자가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할 시행구서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2번 제한 사유, 제한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갈로 묶어 엽습니다. 3년 제한, 연장 X. 자, 1번, 2번 사유로 제한할 때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갈로 묶고 3년 플러스 2년 제한이라 쓰면 돼요. 3, 4, 5는 몇 년 제한한다? 최장 5년 제한. 자, 그래서 왜 제한한지 이해를 해야 돼요. 1번 봅시다.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줄치고 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일 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수목의 동그라미.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조수류 동그라미.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우량농지 동그라미. 자, 그러면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 수목이나 자, 조수류나 우량농지가 있을 때 이거 보존해야 되죠. 보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몇 년간 제한한다? 3년 제한한다. 자, 그러면은 자, 녹지 계획관리 아닌 보존관리지역, 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지역은 왜 안 됩니까?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수목이 있을 수 있죠. 조수류가 있고 자, 우량농지가 있는데 왜 거기에는 제한 안 합니까? 자, 그렇죠. 방금 이야기한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도적 특성상 거기는 개발 자체가 안 되니까 제한할 이유가 없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자, 문화재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자, 이런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간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변경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 눌칩니다.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들으셨습니까? 자, 자,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에 변경되죠. 그 도시군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난주 결정이 되면은 이제 주거지가 아니고 무슨 지역이 된다? 공업지역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겠죠. 주거지역은 기준 면적이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와 같이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제한을 하겠다. 예. 그래서 3년 제한을 해서 연장 2년 더 합니다. 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드는데 절차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3년 제한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이 관리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2년 더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이때도 제한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합니까? 허가기준 면적이 1만 제곱 1만 똑같죠? 이럴 때는 안 해요. 기준 면적이 달라질 때만 제한해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래야 그 뜻이 뭔 뜻인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때도 채장 없는 제한합니다. 자, 거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란 말이죠. 구역의 동그라미. 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별도 기준이 있죠. 자, 별도 기준이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죠. 건축 기준이잖아.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몇 년 안에 만들어야 돼요? 3년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3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면 때까지는 여기에는 허가 내주면 됩니까? 안 내줍니까? 별도 기준 만들 때 허가 내주면 안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허가 제한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사정상 조금 지연될 수 있죠. 그래서 몇 년 더 연장해 준다? 2년 더 연장해 준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서 자,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요. 자,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허가 제한하느냐? 별도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허가 내주면 안 되죠. 구역을 괜히 지정해서 여기에 맞는 정해진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개발하려고 지정했는데 그럼 이 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 허가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뭐가 됐어요? 허가 제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은 허가 제한 안 합니다. 계획이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시험에 놓으니까 만날 틀리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왜 그러는지 자기가 틀리고도 이해가 안 돼가 저한테 들고 옵니다. 선생님 왜 틀렸습니까? 뭐 하는 이야기가 지구 다리객이 수립되면 허가 제한 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수업을 강조할 때 구역 지정한 무슨 기준 있어야 되지요. 구역에는 그 기준 만들어질 때까지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5번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자 허가를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 보세요. 기반시설 자 부담구역으로 지정됐죠. 이것도 별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또 별도 기준 만들어질 때까지 허가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기반시설 자 설치 계획 자 이게 필요한 기반시설 자 이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치 계획으로 수립해서 기반시설 파악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자 여기 개발항의 환자에게 부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역의 자 별도 기준이 비용 부과입니다. 비용 부과.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딱 정되면 설치 계획을 만들어서 그 근거로 해서 비용 산정해야 되죠. 산정해서 돈을 부과시켜야 돼요. 여기 건물 짓는 사람에게. 그럼 그때까지 허가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허가를 해주면 돈 못 받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허가 제한하겠다. 그래서 요 기간이 한 3년이면 되는데 사정상 조금 지연될 수 있죠. 그래서 몇 년 연장해 준다? 2년 연장해 준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에요. 응? 자 의무적 해제 보시고 개발의 허가 제한하기 위하여 자 개발항이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향군수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할 사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줄칩니다. 그 다음에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지구 단위 객구이 지정되고 3년 안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야 되죠. 첫째 3년간 딱 제한합니다. 자, 그런데 2년 만에 계획이 만들어졌어. 옛날에는 3년 다 채워야 해제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2년 만에 만들어지시면 제한기간 끝나기 전에도 미리 뭐 해줄 수 있다? 해제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4번 토지용 규제 기본법 준용은 보실 거 없고 기타 내리가서 1번 관련 인허가 이제나 2번 무허가 행위에 대한 제재는 자 문제풀이 때 보시면 되고 3번 준공검사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마치면 덕광 특이덕도 시장 문세 뭐 준공검사 받습니다. 모든 개발행위가 다 준공검사 받습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줄칩니다. 물건 사놓는 행위 토지불안은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거는 물건 사도 끝이고 서류상 불안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다만담 줄칩니다.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사용 승인이라는 것이 준공검사 똑같은 거죠.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았을 때는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공공시설 기술으로 갑시다.